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비용이라고 함은 인지대와 송도완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사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내는 세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송달료는 말 그대로 우편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걸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자소송이 워낙에 발달했고 그리고 대부분 다 전자소송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납부도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제출 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또한 미리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 비용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대강 비용은 얼마가 나오겠구나, 또 신청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대강 얼마가 되겠구나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은 클릭만 하시면 확인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그 관련된 법 조항에 인지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은 당연히 말로써 표현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소송에는 그걸 표로 또 만들어 놨어요.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이후로는 전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산을 하시거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 계산은 일반인들이 소송이나 시청사건을 많이 접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경매나 공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도 소송을 하셔야 되는 경우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막 법률 사무원으로 취업을 하셨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일반 기업체 법무팀으로 이제 막 취업을 하신 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업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법률사무원으로 처음 일을 하려면 이건 무조건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표로 만든 파일을 갖고 어떤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1,000만원에다가 0.5%를 곱하고 또 얼마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다 눌러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 계산이라 그럴 일은 없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정도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소송 비용 계산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누구나 로그인 하지 않아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밑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들어가셔서 이 보이시는 화면은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화면일 테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부가기능에 관할법원 찾기, 소송비용 계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밑에 사건 검색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건 소송비용 계산이니까 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 이런 카테고리가 나눠지죠. 그래서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시고, 소가 산정을 간단하게 지금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통상의 소 중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대여금, 반환소송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 지금 선택을 누르면 청구 금액에 5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고 해서 500을
누르고 계산을 하면 소가는 5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대여금은 뭐 돈 관련된 거는 소가랑 그 돈이랑 같아요. 그리고 인지액 계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500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인지액 22,500원이 나옵니다. 인지액 계산 산식에 따라서 소가에 계산 그 식을 적용을 하면 원래 25,000원이 나오는데 전자소송을 할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2,500원이 할인된 22,500원이 나오는 거고요. 2011년 7월 18일부터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산식을 보면 다 0.9를 곱하죠. 0.9를 곱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소송에서는 그대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인지법에 보시면 말로 풀어놨는데 여기 전자소송에 보여주는 건 지금 이렇게 표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서 알기 쉽죠. 그리고 밑으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시간 되실 때 훑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건 그 돈 못 받았을 때 그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신청인데 비용도 10분의 1이에요. 소송을 할 경우. 그래서 뒤에 보면 산식에 10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아까 그 뭐 22,500원이 2,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계산하면 소송보다 10분의 1 적은 금액이라고 대강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 목적액 값과 인지액 계산법을 한 번만 숙지를 하시고요. 나중은 다 자동 계산이 되니까 아 이렇구나 라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소송을 할 때는 신한은행이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비용을 납부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전자소송을 대부분 진행하지만 간혹 종이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부분 다 신한은행과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신한은행 계좌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공과금과 법원이라고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걸 클릭하시면 또 하나에 법원 항목이 있고 거기에 인지, 보강금, 송달료, 등기 신청 수수료 이런 항목이 있죠. 저걸 클릭하셔서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겁니다. 뭐 내가 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종이소송할 때 직접 법원 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납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가 기능인데 은행 사이트에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국세 납부, 지방세 납부, 공과금 조회 납부도 되니까요. 알고 계시면 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오시면 우측 하단에 다른 부가 기능도 있죠.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이게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돈 빌려준 건 그 돈이 소가예요. 근데 부동산이 부동산 시세가 소가가 되진 않습니다. 뭐 토지는 또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할 때는 그 소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저 산식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지액 계산했으니까 이제 송달료 계산을 해야겠죠. 아까 500만 원짜리 소액 사건이라고 하고 원고 1명, 피고 1명이라고 하면 계산을 누르면 송달료는 52,000원이 됩니다. 이것도 밑에 예납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이건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남으면 반환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자르면 더 내라고 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에 따라서 송달료가 달라요. 기준이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사건이냐 소송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번 훑어보시고 그 중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송달 횟수가 많아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소송 유형에서 회생 파산으로 선택을 하시고 사건 종류는 개인회생, 그다음에 개인회생, 개시신청, 그리고 채권자가 뭐 10군데 정도지만 지금 7명이라고 하고 계산을 누르면 송달료만 34만 3,200원이 나옵니다. 송달료만.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느냐 아니면 이건 별도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아, 이곳이 수수료가 더 싼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인지세 송달료 별도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그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명도소송이랑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세가 아니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자동 계산이 이제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라고 있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블로그에 계산식은 미리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자동이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시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